네, 오늘 정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5월 들어서 첫 번째 거래일이죠. 자, 이제 장이 막 3시가 되면서 마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은 양시장이 모두 좀 조정을 받았죠. 자, 그 지수를 좀 정리를 간단히 지수만 해드리자면요. 코스피는 6.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957로 하락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 역시 3.3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560선은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보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5월 2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흐름이 계속해 이어졌습니다. 1950선 중반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먼저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 소식에 이어 미국 역시 부진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양적 완화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에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 지표와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우리 증시에는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오전장에서 196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업종별로는 오늘 통신주가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6포인트가량 내려갑니다. 하락 흐름입니다. 1957선의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9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492억 원, 여기에 외국인이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나타냈고요. 개인 쪽에서 오늘 1,655억 원의 매수세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 당연히 재량이 없었는데요. 오늘 지수는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들의 매수세에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도 공세, 쌍끌이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이미 오전장에서 약세 전환됐는데요. 오늘 560선 지지력 테스트에 나섰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3포인트 밀립니다. 560선 지켜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와 마찬가지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이 쌍끌이 매도 공세가 이어졌고요. 개인 쪽에서는 900억 원의 순매수세가 들어온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사흘째 내림세입니다. 이 34거래일 만에 1,100원 선이 장중 붕괴가 됐는데요. 1,100원을 중심으로 등락이 거듭됐습니다. 수출업체의 2월 내고 물량과 함께 또 이 달러화가 약세 흐름 보인 영향 때문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환율 1원 10전의 내림세입니다. 1,110전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전거래일에 강세 흐름 나타냈는데요. 오늘 역시 추가적인 상승세입니다. 152만 8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대차 오늘 1%대의 조정세입니다. 19만 7,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2%대의 강세 보이며 25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기아차 역시 강보합권 지켜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한국전력 오늘 2%대의 강세입니다. 32,4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금융주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신한주주 역시 밀렸습니다. 2%대의 내림세 보이며 37,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 역시 오늘 눈에 띄는데요. 5%대 강세입니다. 4년 만에 20만 원 선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장중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죠. 오늘 20만 4,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하락 흐름이 깊습니다. 3%대의 낙폭 보이며 36,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와 CJ오쇼핑 역시 1%대의 조정세가 이어졌고요. 다만 SK브로드밴드는 빨간불입니다. 오늘 2%대의 강세 보이며 5,36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GS홈쇼핑 오늘 3%대의 낙폭입니다. 22만 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FA는 1%대의 상승 흐름, 포스코 ICT 낙폭 줄이지 못한 채 장마친 모습입니다. 오늘 3%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며 7,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통신주 주가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줄줄이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SK텔레콤이 오전장에서 이미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4년여 만에 20만 원 선 돌파했고요. 이어서 LG유플러스 눈에 띕니다. 오늘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LG유플러스는 오늘 지난 1분기 실적이 2조 8,597억 원, 영업이익이 1,232억 원,
당기순이익이 7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 발표에 오늘 LG U+ 상한가 도달하며 11,9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KT 역시 6%에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오늘 38,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음식료주 주가가 이 차익 실현 매물에 오늘 동반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더 밀린 모습입니다. 매일 유업 6%에 가까운 하락세입니다. 오늘 48,6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리온이 3%, 이어서 CJ 제일제당 2%입니다. 이어서 빙그레가 5%에 가까운 하락세 보이며 오늘 13만 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STX 그룹주 주가가 유동성 위기에 또다시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최근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STX가 4%대의 내림세입니다. 3,11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T조선해양이 5%, 이어서 STX 중공업과 엔진 역시 4%대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4.24 재보궐선거 이후 이 하락 흐름이 이어졌던 안철수 테마주 주가가 오늘 신당 창당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안랩이 10%대의 강세입니다. 64,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선희전자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3,795원에 이어서 솔고바이오가 11%대의 상승세가 이어진 하루입니다. 두산건설이 1분기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3%대의 강세 보이며 2,53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상선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상선 오늘 현대증권 주식을 담보로 EB, 즉 교환사채를 발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10%에 가까운 급락세 보이며 오늘 9,24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키스톤 글로벌입니다. 오늘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이 미국 항만업체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당 210원씩 오르며 1,63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홈캐스트 살펴봅니다. 이 경영진의 횡령설의 이틀째 하한가입니다. 오늘점 하한가로 시작해 결국 하한가로 마친 모습인데요. 주당 665원씩 밀렸습니다. 3,77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M 살펴봅니다. 6거래일째 하락 흐름입니다. 결국 4만 원 오늘 내주고 말았는데요. 7%대의 급락세입니다. 주당 3,100원씩 밀리며 3,925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삼목강업 살펴봅니다. 이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삼목강업 오늘 이틀째 급등세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는데요. 오늘 3%대의 강세입니다. 4,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을 마감하고 내일장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드리죠. 네, 일단 코스피는 61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좀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121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좀 하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201선을 넘어서고 그리고 안착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는 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상승 기조는 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급반등, 그러니까 4월 중순 이후 코스피는 한 78포인트, 80포인트 정도 장중 저점 대비 고점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그에 따라서 단기 과열해서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201선 지지력을 바탕으로 한 우상향 흐름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오늘 560포인트를 간신히 지켜냈는데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좀 코스피 대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동안 상승세에 이어가던 코스닥이 이틀 연속 약세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5월은 생각해본다면 본격적으로 중성주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계절인데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으로 90% 정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따른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 그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 자체도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주가에는 상당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특성상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고 그리고 최근 보면은 단기 모멘텀도 아직까지는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적 발표가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흐름 그리고 연간 이익 전망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 모멘텀 본다면은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우위 그리고 추세적인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시즌마다 반복되어 왔던 그런 불안 심리 그리고 그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좀 더 종목을 좀 압축하고 슬림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이제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데요. 자, 요즘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밤 가장 중요한 부분은 22 금리 결정이겠죠.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주목하실 부분은 경기 흐름, 그러니까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긴축 일변도였다면은 최근 들어서 불거지고 있는 성장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금리 인하 여부와는 별개로 성장에 대한 포커스가 좀 더 집중이 된다면은 글로벌 경기 측면에 있어서도 우상향 흐름 그리고 하반기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책 기대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도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오늘 월요일날 발생했던 장대 양봉의 중간 지수대를 위협함에 따라서 당분간은 등락 과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200일선 그리고 1950선 전에서의 지지력을 보이면서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안정성이 높은 반도체 업종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로 중심을 잡아주고 단기 가격 메리트가 높은 업종들 중에서도 하반기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화학, 철강, 금속 그리고 은행, 증권 업종들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가시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도 2, 4분기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고요. 수급 상황의 변화가 감지될 경우에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도 고려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입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오늘장 수급적인 면에서의 특징, 또 업종별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일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시장 우울했죠. 여기는 갑자기 소나기가 좀 왔는데 그만큼 시장도 파란피가 좀 내리는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통신업종의 강세, 그 외에 잡다한 개별주 테마군이 좀 움직이는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하락세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957.21포인트를 가리키면서 0.3%가 하락하는 모습 조금 유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어느 정도의 조정 폭이 좀 깊어지면서 0.6%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도 그렇고 오늘 코스닥도 그렇고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한 번도 포지션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매도를 하는 모습이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프로그램 매도세도 오늘 어느 정도가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그대로 여파가 미쳤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꼭 나쁘게만 해석할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더라도 오늘 0.9%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도 0.5% 정도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조금 더 선방의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해서 지수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이 조금 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0.5% 오르면서 코스피를 좀 더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업종별로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의 외국인의 동향을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대형주를 기점으로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어제 큰 폭의 매수세를 보였던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지금 경기부양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도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 유통업 쪽에서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음식업종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외국인의 포지션이었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통신업종이 난리가 났습니다. 통신업종은 상당히 크게 매수를 하는 모습 그리고 여전히 유통업종에 지금은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저점 매수세가 아직까지도 작용하는 모습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같이 또 보시면 일단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IT 부품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락문화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 매도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SM이 어제는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까지도 급락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만큼 엔화적인 부분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좋겠고 엔터주에게는 상당히 직격탄입니다. 그만큼 엔터주는 대부분의 매출이 일본 쪽에서 한 40%에서 50%가량이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마진 차익 자체가 예전만큼 크게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잔존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코스닥을 끌어내리는 분위기의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냈던 오늘장 특징주 어떤 종목들을 또 3개 꼽으셨는지요? 예, 우선은 통신업종이 오늘 가장 큰 강세를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캠시스라는 소형주 그리고 고려아연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SK텔레콤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LG U+ 같은 경우에는 미리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미리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셨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업종군으로 갈아타시는 방법을 조금 권유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LTE 가입자 수가 증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은 여전히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에 영업이익 부분은 감소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마케팅 비용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CF 광고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LTE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는 뉴스가 듣겼죠. 그만큼 세계 네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는 그만큼 새로운 가입자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전화 요금제보다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최소 35,000원을 기준이죠. 그러면 우리가 통신업종 봤을 때는 여전히 유보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측면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진이 좀 더 남을 수가 있겠구나. 2분기에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SK텔레콤의 임원진이 연봉이 9천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바탕에는 이렇게 유보율이 높은 부분이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금제를 비싼 거를 쓸수록 SK텔레콤은 더욱더 호재가 된다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의 보조금 규제 또한 지금은 SK텔레콤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같이 보시면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 이제는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바로 맥점이라는 부분이죠. 맥점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기업의 가치는
이 우상향이 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부분은 LTE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SK텔레콤에 반영될 확률이 높다. 거기에 대해서 2분기 기대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5%가 올랐는데 겁먹지 마시고 지금도 사야 됩니다. U+도 똑같았고요. 지금 SK텔레콤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시청자분들에게 강조 그리고 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캠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지털 옵틱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텍 같은 종목군은 바로 카메라 모듈, 카메라 센서에 대한 부분, 고화소에 대한 부분이죠. 파트론도 그렇고. 하지만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급형 화소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캠시스였는데 300만 원소에서 500만 원소를 어느 정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고객들한테 돌아가진 않겠지만 지금 해외 같은 경우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같은 이머징 시장에서는 상당히 삼성에 대해서 보급형 모델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 관점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결산 때까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1분기 실적이라는 거죠. 1분기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호재거리가 있다는 걸 꼭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SK텔레콤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상태라고 하면 지금 캠시스 같은 경우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는 형국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N자형 파동으로 지금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지금 나타난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의 보급형 카메라 모듈이 해외에서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한 번 더 유념하시길 바라겠고 1분기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캠시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4,500원까지 좀 더 목표가를 연장하는 방안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1차적인 밴드는 4,500원 저항 구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안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 들어서 금값도 그렇고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하지만 고려안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우리에게 여전히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실망감을 안겨줬고 여전히 너는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철강 금속 업종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주가는 올라오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의 수급이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은 너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가격대는 기관만이 매수를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철강 업종이 아직까지 바닥이 안 잡혔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으며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시면 아직까지 저항 구간 매물대가 상당히 많죠.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는 거는 금속 가격이 안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2분기, 1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에는 그래도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작은 기대감이 지금은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하고 대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 바로 고려아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고려아연에 대해서 이제 저가에서 운 좋게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수익이 좀 상당 부분 나 있는 10% 이상 그런 투자자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좀 더 빠져도 일단은 수익권 안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 더 버틸 만한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선 자체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형국이거든요. 이런 형국을 봤을 때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급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여타의 종목 같은 종목군을 보시면 포스코를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아직까지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에게도 한 번쯤 21선에 대한 어느 정도 돌파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요.
포스코가 20일선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고려아연이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업황이 돌아서지 않았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의 한 번쯤은 순환매가 한번 돌아간다는 것을 좀 더 확률적으로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좀 더 홀딩을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를 정해드린다면 35만 원 정도를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로 잡으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대신증권 안산지점의 성동경 대리, 대신증권 신촌지점의 김희승 대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 할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성동경 대리께서는 변곡일을 예정하고 또 예정 그리고 현금 보유 전략을 제시했고요. 종목 선정법으로 실적을 검증하고 또 상향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두자고 했습니다.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고요. 김희승 대리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주도 업종과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되 종목으로는 삼양식품을 꼽아줬네요. 네, 먼저 주식을 살까에 대해서 성동경 대리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5월에 이제 첫 증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을 좀 돌이켜 보자면은 4월 증시를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고통 속의 전진이었다. 예,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4월 증시에는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북한 리스크가 있었죠. 그러면서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악하게 좀 만들었고 대형주에서도 좀 돌아가면서 악재가 좀 나오면서 한국 증시가 오히려 4월 달에는 뭐 해외 증시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나오는 과중에 오히려 한국 증시는 이제 빠지게 되는 상대적으로 한국 투자자들은 더 힘든 그런 4월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5월 달에는 지난 4월보다 좀 증시가 나아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장의 변곡일은 한 5월 9일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일이랑 맞물리는데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 시기상조 구간이니 좀 장을 지켜보면서 현금을 좀 보유할 수 있으면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 이것이 저희 5월 첫째 주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찬찬히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 주가 지수 코스피 지금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하락 세기형 모습 차트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이 지금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줄어드는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자체가 1900에서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1960에서 70 부근까지 지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는 이 녹색 굵은 그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여기 이제 턱 밑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이것이 위로 올라와서 안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부분까지 올라와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 4월에서 5월로 달이 바뀌었듯이 우리나라 코스피도 1900에서 2000대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 보유를 하는 전략을 좀 가고요. 기존 업종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셌었던 내수 쪽이나 서비스 쪽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단기 매매 많이 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기존 주도주 업종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5월 달에 어떤 변수들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느냐라고 본다면은 해외 변수로 봤을 때 중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이쪽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PMI 지수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2005년 이후에 중국 PMI 지수가 4월 PMI 지수가 3월보다 하락했던 적이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계절적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락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지금 기업들의 심리가 굉장히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좀 발전이 없는 한은 그런 변화가 없는 한은 중국 쪽은 큰 모멘텀이 없을 것 같고 성장률 자체도 8%가 아닌 7점 중반대로 계속해서 좀 머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외 차트에서는 지금 보면은 중국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쪽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신고가가 나왔다는 점인데 이 신고가가 나온 원동력은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지속을 하겠다라는 강한 그런 정책 일관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도 이렇게 신고가를 찍을 수 있었고요. 근데 앞으로는 거기에 약간 좀 의문이 생기는 그런 변수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18일부로 미국 국채 한도가 지금 협상이 지금 연장됐던 게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에서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가 계속 악화되는데 경기는 확장세에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양적 완화가 그럼 경기 종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책 일관성, 양적 완화 지속에 관한 일관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런 변화를 좀 나타나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될 변수는 뭐가 있겠냐라고 보면은 환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율은 엔달러 환율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엔달러가 11월 말부터 올라오면서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지난 2월에서 3월부터 약간 소폭 둔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그 일본 경제 계속해서 좀 침체해 있었는데 오히려 통화는 좀 강세가 되는 그런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였다거든요. 지금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좀 과정으로 보이고요.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하락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된다. 지금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많은 영업이익들이 수출 기업 위주들이 영업이익이 많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부합이 되는지 요거를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본 엔화의 그 변곡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로 달러인데요. 이제 유로가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한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달러 강세 기조, 엔화 약세 기조가 어느 정도 좀 전환이 되는지 이쪽을 좀 살펴보면 5월에 그 증시 방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희승 대리께서는 이 중소형주의 강세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증시를 보면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했을 때 연초 대비 코스닥은 13%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지만 코스피는 그거만큼 이제 올라오지 못하는 다른 이제 해외 시장과의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좀 더 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는데 그 이유는 세계적으로 지금 봤을 때도 중소형주가 지금 유망하게 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적 현상인 소재 산업재가 부진한 상황인데 코스피에서 소재 산업재가 차지하는 에너지, 소재 산업재 에너지와 같은 이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높고 다른 이제 그동안 올라왔던 중소형주가 속한 뭐 IT라던가 소재 산업재의 비중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많이 낮기 때문에 지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고 지난 4년 동안 이제 자생력을 갖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매출처도 많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지금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정부 정책 또한 이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올라갈 수 있는 기조는 좀 더 마련이 됐고 이전 이제 4년간의 박스권 상단이었던 이제 564선 이 정도를 돌파를 했고 오늘은 물론 조정은 나왔지만 월 초에 이제 옵션 만기일 이전에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는 살짝 조정을 받고 갈 여지가 있지만 앞으로는 중소형주는 여전히 기조가 살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루 쉬는 시간을 가진 동안 몇 가지 글로벌 이슈가 있었는데 중국 PMI 지수가 이제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왔고 미국 FOMC 회의에 대해서 엇갈린 시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적 완화는 이제 유지하기로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까 성동경 대리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엇갈린 의견이 있었고 국내 대기업 집단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언급됐다는 것은 또다시 이제 중소형주가 좀 더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다른 바뀌었지만 이제 예전의 시장에서 중심적으로 움직이던 업종이라던가 주도주의 패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펀더멘털 개선이 제한되는 소재 산업재 쪽보다는 이제 통신 및 내수, 서비스 업종과 IT, 부품주 이런 업종이 상대적으로 앞으로도 선전할 전망입니다. 예. 자, 이어서 종목 선정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송 대리님. 네, 종목을 좀 선정하는 방법에는 여전히 좀 실적이 좀 기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대형주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까지 이제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제 중소형들이 나머지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본다면은 코스닥 및 중소형주 중에서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로 좀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매수를 좀 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그런 업종에는 지금 보면은 유틸리티, 통신, IT, 소매, 미디어 이런 업종들이 그 업군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종목을 좀 선별을 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김희승 대리께서는 그동안 좀 시장을 주도해온 그런 업종과 종목들의 위주로 좀 접근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군요. 예, 기존에 이제 주도를 해왔던 종목군, 뭐 IT 쪽이라던가 또한 내수 관련주, 내수 소비재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IT 쪽에서 지켜본 종목 중에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어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2013년 예상 PE가 10배 수준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가 되고 있고, GKL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에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이제 노동절이기 때문에 노동절 연휴에 찾아오면서 이제 일본인 입국자 수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지만 그걸 중국인이 대체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많이 매스컴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우상향의 기조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면서 추가적인 이제 호재가 나온다면 실적도 개선이 되고 정책 모멘텀도 부각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한 종목 더 말씀드리자면 뭐 GS 리테일 같은 종목 또한 내수 소비주면서 1인 가구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은 다시 한번 상승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송 대리께서는 하나마이크론 준비하셨군요. 네, 하나마이크론을 오늘 추천 종목으로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회사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왜 추천을 했는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반도체 대표적인 후공정 업체입니다. 그 후공정 중에서도 이제 패키징하고 이제 테스팅을 하는 업체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이제 네모난 모양의 이제 칩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이제 제품화, 상품화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반도체 패키징하고 이제 테스팅 이런 공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주요 이제 고객사로 이제 꼽힙니다. 거의 매출의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삼성전자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한 10%에서 20% 정도 매출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지난해 이제 매출액이 한 2,500억 정도 나는데 영업 적자를 45억 정도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후에는 이제 고객사들 이제 수주가 좀 감소했던 것이 있었고, 지금 충남 아산에 매년 지금 3년 동안 500억씩 이제 들여가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좀 비용 적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한 290억에서 320억 정도로 작년이죠. 2011년에 늘어나면서 그런 좀 부담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한 35억 규모였는데 결국에는 매출 채권, 그러니까 돌려받지 못한 돈, 여기에서 이제 비용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단기 순손실이 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본다면은 앞으로는 주목하는 거는 이 하나마이크론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성, 요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 아산에 이제 1,000억 원 들여서 이제 공장 짓고 있는데, 이런 패키징 상생 능력을 추가로 좀 확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이제 브라질에
추가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브라질이라는 얘기는 현지 법인이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미국에도 있고 이제 브라질에도 하나가 있는데 브라질에 이제 짓게 되면은 그런 휴대폰 사업부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해외 업체들한테 이제 공급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지금 어떤 수익 관세 같은 것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인 만큼 삼성전자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 PC 출하량이 늘어날수록 동사 이 하나마이크론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성장할 가능성이 좀 많은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신규로 좀 테스팅 사업을 이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테스팅을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매출 규모가 이제 한 120억, 월 한 10억 규모였는데 이것이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면서 매년 이제 2배, 올해까지 이제 2배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한 16대 임대해 오고 동사가 한 3대 보유하면서 19대로 이제 돌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신규 사업에서 또 성장성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자회사 중에 이제 하나 실리콘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오히려 지금 하나 마이크론보다 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알짜배기 회사가 지금 자회사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반기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회계장부에 이 하나 실리콘 영업이익이 이 하나 마이크론 연결이익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영업이 개선되는 효과가 장부상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코리아 서키트가 이제 인터플렉스를 뭐 보유를 했듯이 그런 적인 어떤 효과도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2009년 금융위기에도 역사전 저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성장성과 앞으로 영업이익 개선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가에 있는 7,160원은 많이 저평가되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에 이익이 나기 안 나고는 뭐 시간 싸움이겠지만은 지금 본다면은 이 분홍색 굵은 칠선인 1년 이동평균선을 막 지금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의 주가는 좀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나,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적정가는 지금 현재가로 좀 봐드리고요. 일단 1차 목표가 7,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선인 6,350원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들었고요. 자, 요즘 음식료 업종의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근데 뭐 퍼가 벌써 한 20에서 많은 거는 40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과열권이 아니겠느냐 그런 지적도 있는 상황에서 오늘 김혜성 대리께서는 음식료 업종의 좀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양식품 오늘 준비하셨네요. 네, 저는 삼양식품을 들고 나왔는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하얀 국물 라면이 매우 히트를 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여서 최고가는 34,500원까지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제 자리권을 찾으면서 지금 2만 원 초반, 뭐 2만 원 초반대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제 조명을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올해 작년도와 틀려진 점은 영업이익이 한 100억 원가량 더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100억 원가량 이익이 더 늘어나는 것인데 절감할 수 있는 세부 내역으로는 이제 시설 관련 투자 비용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시설 관련 투자 비용이 올해 감소가 돼서 그 비용 감소로 5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작년도 이제 제품이 히트를 하면서 새로 채용을 늘리면서 그거 관련된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조정을 작년 4분기 이후로 인력 구조조정 완료해서 100여 명가량 인건비가 이제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절감액은 한 25억 원 가량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비 또한 이제 한 25억 정도 이제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도엔 TV 광고도 이제 많이 실시하였지만 이제 올해는 TV 광고 쪽은 좀 지양을 하도록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사키 짬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과열권에서 소비자들이 좀 덜 사서 그 관련된 매출은 좀 적어질지라도 올해 이제 다른 라면 관련된 신제품을 출시가 또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유제품 관련된 이제 제품을 이제 소비자에게 앞으로 공급을 많이 확대하려는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B2B로 이루어졌던 이제 공급을 이제 B2C로 전환을 하면서 삼양 대관령 목장에서 지금
우유 제품이 판매 중이지만 소비자로 지금 확대를 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가운데 이제 언급드릴 만한 회사로는 이제 호면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20개 정도로 이제 프랜차이즈 점포를 확대를 할 예정이고, 기존엔 이제 손실을 좀 영업이익이라던가 손실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손익분기점 수준으로는 맞춰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오뚜기라던가 오리온 이런 대상 이런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삼양식품도 지금 어느 정도 우상향의 기조가 지금 형성이 됐고, 추천가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늘 28,400원인데 약간 이격도가 좀 벌어졌다고 전 판단이 돼서 한 27,000원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목표 주가는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일 이동평균선인 2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제품 라면 또 대관령 유제품 매출 증가 쪽으로 그 키포인트를 잡아봐야겠습니다. 자, 지난 추천 종목 AS 이어가겠습니다. 삼성테크윈이죠, 송 대리님? 네, 지난주 추천 종목은 삼성테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천 업종 전략에도 이제 부합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번 1분기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2분기부터 실적이 호전되는 이런 업종을 이제 찾는 것이 이번 주도 골자였고, 저번 주는 마찬가지였고, 저번 주는 대신에 어느 정도 10주 만에 제가 대형주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어느 정도 그 대형주 중에서 찾아봤던 종목이 바로 이런 삼성테크인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형주답게 그렇게 크게 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흐름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그런 근거로는 21선이 우상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여전히 주가는 20일 위에서 지금 형성을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추세상에는 크게 이제 변화가 없었다라고 이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것은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보다는 약간 기간 조정으로 보겠고, 20일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맞물리면서 그때 다시 시세를 내는 그런 형상으로 좀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좀 확률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외국인은 주요 지금 수급 매체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든든하게 지금 삼성테크인에 좀 수급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갖고 계신 고객님이라면은 계속해서 좀 홀딩하는 보유 전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만약 신규로 지금 삼성테크인을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21선과 이렇게 좀 맞물리는 그런 어떤 눌림목에서 신규 매수가 이루어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희승 대리는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좀 소폭이지만 좀 하락세에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셀트리온에서 불거진 이제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것이 이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테라젠 이텍스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이제 손절가를 9,3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가격까지 이제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매수세로 좀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큰 폭으로 만약에 이제 외국 기관이나 외국인 대량 매도 시에는 손절가 도달 시 이제 손절을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만약에 사신 분이 있다면 손절보다는 한번 추가 매수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으셔서 접근을 더 하시는 게 지금 그래도 일단 시장의 심리가 그렇지만 이제 이 기업 자체에는 지금 펀더멘탈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접근을 그렇게 해보시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AS까지 해드렸으니까요. 신규 추천 종목, 그리고 AS 종목에 대한 대응 여러분께서 모두 크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안산점의 성동경 대리님, 신촌점의 김희승 대리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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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장 내일장 5월 들어서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